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죠. 코스피 종합지수 1.3%, 코스닥 종합지수도 한 1.36%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아시아 다른 증시에 비해서 우리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미국도 오늘 혼조 마감을 했는데 미국의 CPI 지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오늘 좀 점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 CPI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CPI 숫자 어제 확인하고 주무셨을 것이고, 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셔서 또 놀라신 것은 금리 많이 올랐네, 그럴만하다. 근데 증시가 생각보다 선방했네 그렇죠. 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예.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 기사는 2월 9일자 기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 CPI 나오기 한 일주일 전에 연준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는 말들이, 저 여기는 크리스토퍼 월러, 지난 한 2년 가까이 제임스 블라드와 더불어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던 연준 이사죠. 갈 길이 멀답니다. 갈 길이 멀다고 지금 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 같으면 FOMC 위원들 중에 넘버 3인데요. 여기서 제일 눈길을 끄는 건 이겁니다. 2%로 인플레 잡고 가려면은 적어도 몇 년간 했습니다. few 이렇게 썼으니까 몇 년간이면 2, 3년인데 못 가도 2년은 간다는 얘기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자, 그리고 이 기사에 나오는 4명 중에 또 한 명,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여기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기준금리를 갖다가 5.4%까지 인상해야 된다. 저 얘기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점도표상으로는 5에서 5.25 사이잖아요.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중간값 5.12, 그래서 5.1% 얘기하는데 지금 5.4라는 얘기는 결국 5.25에서 5.5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5.37호니까 5.4로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점도표에 제시되어 있던, 그래서 우리가 5.25 상단 기준을 그 정도 가면 멈추겠거니 했는데 카시카리 총재는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등산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등산 올라갈 때 다 왔다 그러고는 계속 보면 정상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죠. 아, 진짜 정확한 비유시네요. 예. 그리고 뭐 또 대충 내려오는 사람들은 말 그래 하잖아요. 조금만 가시면 돼요 하는데. 그렇죠. 참, 그 조금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리사 쿡이라고 연준 이사인데, 여기는 좀 이런 얘기, 조금 희망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실업률 크게 증가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연착륙도 가능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은 조금 이렇게 그거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비가 앞으로 몇 달간 추가로 오를 것 같으나 지금까지의 추세를 반영하면은 임대 추세, 집값도 좀 떨어지고 있고 임대료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약간 시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CPI에 시차를 있으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둔화할 것이다. 이거는 조금 이제 힌트가 되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조금씩 결은 다르지만 결론은 아직 멀었답니다. 이게 연준의 그건데, 이런 상황 하에서 이 보우만 이사는 그저께 얘기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이거 보시죠.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작년 6월 달에 9.1% 피크 찍었죠. 9.1% 이후에 그다음 8.5, 8.3, 8.2 이렇게 하다가 7.7까지도 떨어지고 10월 달에 마침내 12월 달에 6.5까지 왔었습니다. 6.5까지 왔고 이번에 전망치가 6.2였죠. 뭐 6.2니 6.3이니 그런데 그 약간 그 0.1% 조는 조사 기간마다 좀 다른데, 이거보다 높은 6.4가 나왔다는 얘기죠. 6.4가 나왔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거, 전월이 궁금했잖아요. 전월이 궁금했는데 시장 전망 0.4, 그런데 또 여기 인베스트닷컴에서는 또 0.5로 시장 예측이 나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결국 0.5가 나와서 대부분 오늘 아침에 시황에서는 전월 대비도 시장 예측보다 좀 높았다, 슬라이틀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요것도 보세요. 지금 그저께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이게 작년 하반기에 이거 확 뒤집으면서 애초에 11월 달에 10월 수치 0.4라 했던 게 알고 보니 0.5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0.1인 줄 알았더니 그게 0.2였고, 12월은 마이너스 0.1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플러스 0.1이더라. 거기에 또 0.5가 나왔으니 높은 거예요. 높은 건데다가 근원도 보시죠. 근원도 시장 예측보다 좀 높습니다. 아직도 까마득히 높죠. 근원은 1973년에 아스번즈 시절에 1차 오일 쇼크 나오니까 기름값 빼, 그 다음에 막 식료품값 오니까 식료품도 빼 해서 만든 그때인데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전월비도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전월비도 수정하다 보니까 작년치를 갖다가 전월비 수치만 수정을 했는데 애초에 0.2가 0.3으로 0.3이 0.4 된 상황에서 또 0.4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전월비는 한 0.2에서 0.25 정도가 가면은 인플레 걱정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높은데 또 어제 조금 이 패트릭 하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인데 인플레이션 보고서 보니까 좋다. 내려가고 있다. 뭐 빠르진 않지만 그런 얘기고 우리 아직 안 끝났지만 굉장히 그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로이터나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패트릭 하커는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 일부 또 뉴욕발 시황에서는 보면은 패트릭 하커의 이 발언이 오후 들어서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폭을 하락폭 줄이고 상승으로 도는데 네. 뭐 좀 일조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같은 날 어제 여기는 또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니까 댈러스는 텍사스 쪽이죠. 이 로리 로건이라고 이제 텍사스 연방은행 총재는 어디서 대학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제목 자체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죠. 자, 전제 조건이 이렇습니다. 경제 전망이 변화하든지 그리고 이 말 무서워요. 바람직하지 않은 금융 환경의 이완을 상쇄하기 위해서 금융 환경의 이완 이렇게 점잖게 표현합니다만 주식 너무 오르면 이렇게 네네.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또 바람직하지 않은 뭐 unwarranted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연준 인사들이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for longer죠. 근데 even for longer 그리고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higher가 아니고 even higher, 더 높게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역할 분담해서 여기는 병 주고 여기는 뭐 약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봅니다만 문제는 이거죠. 2년물 네. 많이 올랐어요. 2년물 어제 거의 뭐 퍼센트로 따지면 2.1% 정도. 그러니까 한 장중에는 10bp 이상 오르고 그렇게 했는데 자, 요거 지금 요 상황입니다. 전고점 너는 많으냐 이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달러는 생각보다 어제 못 갔습니다. 네. 근데 달러는 못 갔지만 아직도 요 60일선 공방이에요. 근데 나스닥이 이랬죠. CPI 발표 나고 나서 1시간 있다가 장 열렸을 때는 급락 출발. 근데 바로 올라갔다가 또 꼬로박나 했는데 또 이렇게 했고 하크 발언 나오니까 또 이렇게 땡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의 역할이 컸죠. 네. 자, 그런 시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CPI에 대해서 가장 이론적으로 책에서 본대로 움직였다 싶은 데는 채권 시장이고 외환 시장은 어떻게 할까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고 네. 주식 시장은 못 먹어도 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CPI 지표 발표된 첫 거래니까 네. 저도 제가 이거 분명히 또 나오는 발언이랑 이런 것도 소화하는 기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렸는데 예.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권에서 또 해석을 하면서 또 시장의 또, 방향을 결정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이 지금 낙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네. 불안한 게 이제 환율인데 NDF 환율 방향하고 지금 개장한 이후에 서울 환시의 방향이 조금 달라요. 예. 아까도 그 달러 얘기하셨잖아요. 예. 크게 오르진 않았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워낙 확 나오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우리 그런 상황 하에서 네. 나스닥은 아직까지 아까 데일리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새 이제 시장에 상방론자, 하방론자들이 늘 부딪히는 곳이 시장이긴 합니다만 각자가 각자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돼줬으면 아니면 이렇게 돼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늘 부딪히긴 하지만 요즘은 조금 그것이 심해가지고 서로 상대를 향해서 좀 다소 적개심까지도 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만큼 치열한 거죠, 시장이.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아까 달러 인덱스하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잠시 돌아갑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아직까지 61선 공방이 해결이 안 됐는데 또 완만하게 떨어졌죠. 기울기 보시면은. 그런데 우리는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구간 동안은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했죠. 네. 자, 근데 요거 지금 61선 그저께 찍었던 1277원 어라운드 여기가 61선인데 이걸 지금 분위기는 8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열었다 싶은데 지금 느낌표, 물음표를 한꺼번에 붙여놨습니다. 요것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그죠? 지금은 우하향 채널에 거의 상단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까지 열리면은 진짜 그동안 피보나치로 찍어봤던 뭐 1303원 5원
그다음에 뭐 1,360원 뭐 이렇게 또 이제 그다음 시나리오를 갖다 살펴야 되는 거고. 달라인도 보시죠. 달라인도 지금 61선 두고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데 달라인은 지금 사실 이 채널은 이미 열었습니다. 채널은 이미 열었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요거까지도 보시면은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거 역해된 숄더를 갖다가 아직까지 완성하기 위한 진통이다. 이게 상방론자들. 하방론자들은 여기까지네. 그렇다고 이제 해서 끝났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렇다고 분들도 해서 있고. 또 급락을 기대한다?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PI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모습이긴 네. 한데요. 내일 모레 뭐 거래되는 것까지 좀 보면서 판단해 보시도록 하죠. 오늘 어쨌든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익 잘 보전하시길 바라고요. 저 내일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인사를 못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